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아 통달 과정의 세 번째 광선인 사랑 광선을 안내하고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 책 중에서 제6장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6장 사랑과 지혜. 나는 베네치아의 폴입니다. 나는 내 은거처의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이 어떤 입문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주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파워게임으로 사랑을 이용하는 모든 경향을 첫 번째 단계에서 완전히 극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에고가 어떤 궁극적인 것을 제시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통제하려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에고는 궁극적인 이론을 제시하면 상황과 운명 또는 세상에 대해 타인들과 신에 대해 궁극적인 통제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여러분이 지혜의 입문 과정들에서 항상 다뤄야만 하는 일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이신 란토께서는 두 번째 광선에서 여러분이 이런 경향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광선에서 이것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나의 일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내 은거처 입문의 두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은 지혜의 두 번째 광선과 연관된 사랑을 다루는 작업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사랑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패턴들.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을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지성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으며 특히 서구 사회에 만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런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란토께서 그의 책에서 마음의 한계와 지성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셨을 때 함축된 뜻을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지성과 사랑, 특히 사랑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은 내용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래된 사랑의 관계의 패턴들이 도전을 받고 와해되고 있는 지구와 인류 진화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세계 여러 곳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역사 이래로 최근보다 더 많은 이혼 사례를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물병자리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고기자리 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에서 보아왔던 유형의 관계를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양극성. 지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불균형한 방식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이라 불리는 여러분의 전통에서 남녀 관계는 심지어 구약 시대에서부터 태생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정의하는 패턴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창조 신화를 보세요. 처음에 신은 남성을 창조하고 그런 다음
조금 더 궁리해서 남성을 위한 지원자나 조력자로서의 여성을 창조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창조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이 내 은거처의 두 번째 단계로 올 때 그 인식에 도전할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우리 상승 마스터들이 긴 시간 동안 이 메신저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해 왔나요? 우리는 분리되지 않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가 창조하기로 결정했을 때 최초의 창조물은 두 힘으로 이루어진 양극성이었습니다. 이것은 확장하는 힘과 수축하는 힘이며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한 측면을 먼저 창조한 다음 다른 측면을 창조함으로써 양극성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양극성에서 한 측면이 다른 하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까? 양극성에서 두 극성은 동시에 창조되었으며 서로 균형을 유지시켜주며 상생하는 관계 안에서 창조됩니다. 나는 첫 번째 담화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요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신성한 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영이 지상에서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이 세상의 요구들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많은 불균형을 지니고 있는 상승하지 못한 구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구체가 상승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승하지 못한 의식 상태, 분리의식에서 생성된 조건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구체가 상승하도록 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반드시 영이 최우선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이며 또한 남편이 그 가정의 주인이라는 성서 구절의 근거입니다.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결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양극성의 남성적 측면이 여성적 측면보다 더 우월하고 여성적인 측면은 타락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지금 지구상의 여성들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을 섬기고 복종해야 하며 교회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열등한 관계 속에서 비하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여성 극성을 균형 잡기. 여성을 비하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의식은 타락한 존재들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과 여성이 신성한 양극성을 충만하게 구현하는 동등한 관계로 절대 함께 갈 수 없도록 남성과 여성 사이에 깊은 불균형을 만들어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물질층에서 최상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실현하는 물리적 사랑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패턴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황금 시대에는 극복되어야 할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내 은거처에서 이런 특정한 단계에 있을 때 단번에 이런 경향을 완전히 극복할 필요는 없지만 진지하게 그것을 인식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가 이러한 거짓된 극성과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여기는 불균형한 관계를 초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은 현대시대 안에서 자라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부모들이 여성에게 특정한 역할을 규정해주는 오래된 유형의 관계에 갇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좀 더 현대적이고 좀 더 균형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보다 더 균형 잡혀 있다는 사실에 나는 이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극복해야 할 점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성한 사랑은 소유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균형 장치입니다. 사랑은 소유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간의 뜻을 읽어왔다면 여러분은 내 첫 번째 담화에서 이것을 깨우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에고의 소유 게임과 통제 게임을 물질층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고도 역시 특정한 창조적 자질들을 소유하고 통제하고자 하므로 에고는 그것들을 왜곡하거나 이 세상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왜곡시켜서 여러분이 신성한 사랑의 열린 문이 될 수 없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신성한 사랑은 지구상의 모든 관계 안에 있는 불균형을 태워버릴 수 있지만 단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분리의식에 기초한 사고의 매트릭스 속으로 향하게 한다면 사랑은 자유롭게 흐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가진 치유력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병들게 만든 그 이미지에 사랑을 일치시키려고 애쓸 때 사랑이 어떻게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여러분을 치유가 필요한 상태로 몰아가는 불균형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불균형한 이미지에 따라 사랑을 억지로 흐르게 한다면 여러분은 신성한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그 어느 것도 최대의 치유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이지 않나요? 지성은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나요? 의식하는 자아로서 여러분이 성취해야 하는 것은 지적이고 분석적이며 이성적인 마음에 맞서 어떻게 논리를 사용하는지를 배우는 일입니다. 나는 맞서라는 말을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투라는 의미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에서 창조된 패턴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논리를 사용해야 합니다.